가장 뜨거운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청주 청원구입니다. 변재일 의원이거든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5선 의원 정도 됐으면 예. 뭐 당의 사무총장이라든가 했어야 뭐 되는데. 좀 존재감이 없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게 당연히 그럼 국회의장에 도전할 수 있는 이제는 이제 변화와 혁신의 대상이 아니냐. 대상이다. 이렇게 좀 청주시 그리고 더 나아가 충북도를 먹여 살리는 그 네 분 후보님들 보면 주로 이분들이 활동했던 게 그 청원구가 아니거든요,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윤심, 한심 간의 경쟁이다. 예. 이재명 당대표하고 함께 다 같이 하겠다고 이심전심으로 예. 이번에 꼭 승리를 탈당해서 나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심전심이 아닌가 보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토크 한판입니다. 지역 선거구별로 4월 총선을 앞두고 판세를 분석해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도내 8개 선거구 가운데 아마도 가장 뜨거운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청주 청원구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법기 전 충북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완희 청주시의원 두 분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바쁘실 텐데. 고맙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2차전입니다. 예. 오늘 어떤 공수전환이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첫 번째 주제. 청주 청원구 판세 분석 누가 뛰나입니다. 청주 청원구 제가 앞서서 가장 뜨거운 곳 가운데 하나 그리고 과언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여기 지금 굉장히 많네요. 뒷부분에 관전 포인트라고 따로 여쭤보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거론되는 주자들만 해도 현역 주자까지 포함해서 거의 10명 가깝게 9명 이렇게 들고 있는데 한 분 한 분 소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청주 청원구 하면은 변재일 의원이거든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무려 5선. 그러니까 청주 청원이 통합되기 전에 청원군 시절부터 그렇죠. 예. 여기를 지금 잡아먹기 시작해가지고 청원구 시절까지 와서 5선. 잘했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당연하죠. 네. 당연하다. 이제 변재일 의원님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예. 79년도에 행정고시 합격을 시작으로 해서 2004년까지 공직 생활을 하셨죠. 정보통신 차관을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쪽에는 아예 정책 통으로 알려져 있고요. 2004년도에 이제 문희상 전 국회의장께서 추천을 해서 이제 청원군으로 출마를 했고 그랬군요. 내리 5선 관록의 정치인이시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의원이시고 18대 국회에서는 뭐 교육과학기술위원장 그리고 민주정책연구원장 그리고 비상대책위원 뭐 이렇게 역임도 하셨고 21대 국회 현 국회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있고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으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또 당내에서는 반도체 특별위원장 그리고 중앙위원회 의장도 하고 계세요. 너무 많이 하시고. 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도 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뭐 지난 대선 이제 경선 때 이재명 후보를 가장 먼저 지지해서 충청권에서 가장 먼저 지지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찐명이네. 완전 찐명. 친명입니까 아니면 찐명입니까? 저희 당내에서는 친명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재명 당대표와 뭐 뜻을 같이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해야겠죠. 그렇구나. 이쪽 지역구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무슨 자객공천 이런 얘기는 안 나오겠네요. 그러면. 그 자객공천이라는 게 없다니까요.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혁신공천. 그러니까 이제 서로 누가 혁신을 더 잘할 것인가를 가지고 혁신하자. 혁신공천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력한 후보기 때문에 자객들이 5명씩 그쪽에서 활동을 하시는. 천천히 좀 말씀을 나눠보는 걸로 하고 국힘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변재일 의원이 5선까지 내리시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볼 때는 그동안 5선 하는 동안 여기 보면은 오성균 변호사랑 3번을 붙었어요. 이분이 이제 계속 공천 받으면서 낙선하고 하면서 파트너를 잘 만난 거 아니냐 이런 평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다 20대 때 참 그때는 이쪽에 오성균 변호사가 그때도 새누리당 후보로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권태우 변호사랑 공천 경쟁을 하다가
권태현 변호사 무소속으로 나오는 바람에 그것도 보스프가 가려고 얼마 표 차이 안 나갖고서 그때 이제 또 그 우리가 당선의 기회를 또 변재일 의원한테 드린 적이 있고 저희가 볼 때는 크게 그 지역 발전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당에서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존재감이 없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게 존재감이 없다. 5선 의원 정도 됐으면 뭐 당의 사무총장이라든가 기타 뭐 좀 이런 부분 아까 말씀하신 경력을 쭉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그 국회 부의장 나왔을 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영등포 갑의 김영주 의원 사선이더라고 여자분이신데 이분한테도 당내에서 밀려갖고 국회 부의장을 그 낙선한 그런 걸 봤을 때 이제는 이제 변화와 혁신의 대상이 아니냐 대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요 얘기 좀 답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상대를 잘 만나서 저 변재일 의원께서 당선. 아니 저희가 보는 견제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 지역에 이제 역할을 많이 하셨죠. 예를 들자면 뭐 청원 지역을 최첨단 과학기술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2004년 출마를 하신 거잖아요. 그 이후에 다목적 방사선 가속기 유치하는 것, 뭐 이것도 뭐 충북의 100년 먹거리라고 다들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특별법까지 대표 발의를 해서 각종 인프라 구축 좀 해나가고 있고, 그리고 오창을 2차 전지 소부장 특화단지, 그리고 시험 평가센터 유치도 하고, 그리고 자율주행 테스트 베드, 뭐 전파 플레이그라운드 유치, 뭐 이런 큼직큼직한 뭐 청원구뿐만이 아니라 청주시 그리고 더 나아가 충북도를 먹여 살리는 사실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변재일 의원께서 했던 역할이지 않았나. 아니 이렇게 일을 많이 하셨는데 존재감이 없다고 그러세요?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올 때까지 왔다. 이제 5선까지 왔고 또 이분이 48년생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령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아마 국회 지금 현직 의원들 중에서도 좀 고령층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좀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변화와 혁신의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후보들도 그쪽에 많이 민주당 후보들이 몰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사실은 국회라는 것이 뭐 초선으로 다 구성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뭐 다선 의원과 중진 의원, 뭐 초선 의원들이 이렇게 조화를 이뤄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변재일 의원께서는 이제 여튼 이번에 당선이 되면 6선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럼 국회의장에 도전할 수 있는 사실은 충북에서 국회의장을 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부의장도 당내에서 떨어졌으니까. 홍재영 뭐 부의장님 했던 적은 있었는데 실제 그리고 정우택 뭐 부의장 이번에 하고 계시죠. 근데 실제 국회의장을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6선 뭐 어떻게 보면 최다선 의원이 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국회의장에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론된 예비 후보만 4명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또 우리 저 도내에서도 조금 특이한 경우. 그렇죠. 변재일 의원까지 지금 5명. 5명인데 과연 경선을 어떻게 하게 될지 뭐 이제 이런 도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 변재일 의원께 도전장을 내민 면면들을 좀 소개를 받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일단 뭐 4분이 계신데 일단 송재봉 예비 후보 계시죠. 전 행정관. 뭐 어떻게 보면 충북 시민운동의 산 증인이기도 하고, 뭐 사회혁신가 출신의 정치인이죠. 이제 충북 참여자치 시민연대 사무처장, 그리고 시민재단의 상임이사 등등을 거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다음에 이제 실제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면서 고민했던 것을 행정에 좀 녹여내자 이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22년 지방선거 때 청주시장 선거에 뛰어들어서 그때 이변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당시 이제 한범덕 시장께서 현 시장이다를 보니까 유리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판단했는데 송재봉 후보께서 이제 당내 경선에서 승리를 하게 됐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선대위에서 사회혁신 추진단 부단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 민주당 내의 혁신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더민주혁신회의의 충북 상임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고, 청주 상생포럼 C+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또 다른 후보들은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유행열 후보가 있고요. 선임 행정관.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이시고,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그리고 한국광해관리공단 충청본부장,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상금 부회장 이런 역할들을 했고요. 19대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
조직본부에서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친문 핵심. 예, 그래서 청와대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정무수석실 선임 행정관으로 예. 일을 하다가 지방선거에 이제 청주시장 후보로 당내 경선에 이제 참여를 했다가 중간에 이제 사퇴를 하게 됐죠. 미투 문제 엄청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가지 못하고 일찍 중도에 정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하튼 뭐 그런 이후의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조사나 검찰 이런 사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겁니까? 그렇죠. 받아서 저희 당내에서는 여하튼 그 후보자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스크린하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격 심사라는 과정들을 거치는데 그렇죠. 그 적격 심사에서 이번에는 무난히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예비 후보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유행열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동문들이 힘을 많이 실어주고 있다. 네,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 당직자나 뭐 당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당내에 여러 가지 인맥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넓은 것으로 알려져서 이번에 뭐 열심히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가 워낙 많아가지고 속도감 있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다른 후보는 어떤? 허창원 예비 후보. 전 충북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맡고 있고요. 충북도당 수석대변인도 하고 계셨죠. 그리고 지난 그 14년도에 워낙은 제6회 지방선거에 출마를 했었어요. 도의원. 그때는 고배를 좀 하셨고 4년 후에 2018년도에 제7회 지방선거에 충북 도의원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선 선대위에서는 조직본부 부본부장 그리고 뭐 부대변인 역할도 했고요. 22년도에 청주시장 경선에 송재봉 예비 후보와 같이 이제 경선했죠. 한 번 붙었다가 거기서 낙선을 경선에서 탈락을 했죠. 그렇군요. 허창원 전 충북 도의원 소개를 해주신 김에 마지막 분까지. 네, 김재홍 예비 후보. 전 강릉 영동대 총장. 여러 가지 경력 사항을 보니까 훈민정음 기념 사업회에 그 훈민정음 해설사를 또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특이한 이력인데 그리고 청암 한봉수 의병장 기념사업회 회장도 하고 계시고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뭐 부회장도 맡고 계시고 이제 가장 홍보를 많이 하시는 게 충북 ESG 포럼 대표를 맡고 계시더라고요. 포럼 대표. 지속가능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여하튼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경영에서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대기업들이 다 이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좀 하나 질문을 좀 드리는 게 후보 몇 면을 보니까 네 분 지금 변제일은 빼놓고 그 네 분 후보님들 보면 주로 이분들이 활동했던 게 그 청원구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송재보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분평동 살다가 얼마 전에 이제 오창으로 이사를 갔고. 활동 기반. 그리고 이제 지금 허창원 전 도의원. 이분은 또 보니까 청주 서원구에서 도의원을 했더라고요. 그럼 저 같은 경우 서원구에서 도의원을 했으면 서원구 쪽에서 국회의원이나 이런 걸 좀 한번 바라볼 텐데 여기도 청원구로 갔고 유행열 후보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그때 복대동 흥덕구란 말이에요. 고향도 그쪽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도 청원구로 가서 지금 출마를 하고 있고 그 김재홍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강릉대 강릉 영동대 총장을 하셨더라고요. 강릉에서 활동하셨던 분이 어느 날 또 청원구로 와서 그걸로 봤을 때 변재일 의원이 뭔가 좀 교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경쟁자들이 이렇게 다 몰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세대 교체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 당내에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여하튼 저희 당에 김은경 혁신안 이제 저희가 이제 혁신위원회를 꾸렸었지 않습니까? 혁신안에서 나왔던 게 3선 이상의 그 이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험지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곳으로 가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지금 뭐 국민의힘 뭐 비대위원장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3선 이상의 뭐 페널티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런 흐름이 이제 민주당내에 있다 보니까 다선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세대 교체가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건 그 후보가 강하냐 약하냐를 떠나서 다선에게 나름대로 이제 어떤 페널티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판단들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사실은 우리 이제 청주에서는 가장 그 선수가 높은 이제 지역이 청원구다 보니 그쪽으로 많이 쏠리는 현상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실제 이제 혁신을 어떻게 주도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저는 경쟁을 해야 된다.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선수가 높으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런 부분으로 볼 건 아니다. 네네. 변재열 의원께 도전장을 낸 국힘 후보들도 지금 뭐 적지 않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여기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니까 후보들이 이제 소개해 주십시오. 예. 지금 이제 지난주에 그 공천신청 접수가 끝났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공천 서류 접수 순으로다가 제가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접수한 우리 서승우 그 전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고시를 했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자치행정 비서관입니다. 이분은 진짜 비서관입니다. 경력이 충북도청에서도 근무하면서 뭐 기획관리실장도 하고 또 그 행자부에 또 갔다가 다시 지역에 와서 또 부지사도 하고 그래서 지역 내 그 공무원들한테는 상당히 그 평이 좋고 또 추진력도 있고 인맥도 좋고 특히 또 세관고등학교랑 서울대학교 그 저 외교학과를 나와서 어떤 인적 네트워크가 상당히 많은 걸로 해서 지금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또 활동도 지금 많이 해서 조금 아쉬운 거는 뒤늦게 좀 출마 그 선언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게 좀 활동이 조금 아쉽다 이런 평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접수하신 분이 김원일 그 청주대학교 교수인데 이분은 이제 생활체육 전공이시더라고요. 고려대학교에서 그 체육교육과 학사 출신인데 작년 9월에 출마 선언을 했어요. 일찌감치 선언한 거죠.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했다는 건데 이분이 이제 그 선거 그 운동하는 거 보니까 마라톤 하는 식으로 다 뛰어다니면서 본인 홍보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열심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이렇게 해서 김원일 해갖고 큰 그 우리말하는 이제 판때기라고 그러죠. 이제 큰 그 자기 광고할 수 있는 그런 걸 갖고서 이제 홍보를 많이 하는데 당내에선 그 젊은 층에 속해요. 75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스포츠 산업 전문가로서 경제 문화에 꽃을 피우겠다 이런 포부로다가 지금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두 번째로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던 분이고 그 다음에 등록하신 후보는 세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우리 저 김수민 전 당협위원장. 여기는 더 젊어요. 우리 변재열 의원이 고령이다 보니까 여기는 또 젊은 분들 86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다가 지금 뭐 30대 이제 중후반 되는 건데 김수민 의원이 이제 당협위원장으로서 지난 21대 때 그 변재열 의원이랑 붙어갖고 붙었죠. 그때 낙선을 했지 않습니까? 뭐 찾아보니까 한 8% 정도 낙선했는데 많이 오창 지역에서 그렇게 좀 많이 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젊은 나이고 그때는 이제 김수민 의원이 결혼을 안 했었는데 맞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결혼해서 아기까지 낳고 그래서 오창의 그 주부들한테 표심을 좀 접근하는데 좀 유리할 것 같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김수민 당협위원장은 지금 비대위 홍보 본부장 역할도 좀 하고 있어서 당초에는 홍보 본부장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출마를 안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었었는데 본인의 의지는 상당히 강합니다. 그랬군요. 근데 이제 정치라는 건 그 생물이기 때문에 어떤 당에서 좀 조정을 하겠죠. 그렇군요. 비대위의 이제 홍보본부장이라는 게 이제 총선 전체를 그 홍보전으로 요즘 많이 치르기 때문에 거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 의지는 이제 홍보본부장 하면서 지역구에서 기필코 21대 때 그 서력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출사표를 던져서 상당히 뭐 또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요. 김섬겸 그 도당 경제특별위원장?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청주시 기업인협의회 회장을 그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중소기업의 애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청원구에 그 경험을 쌓고서 그 활동을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출사표를 던졌는데 커머스 회장을 지금 기업체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분은 이제 작년 12월 달에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동안 이제 활동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에 그 당대표였던 김기현 그 당대표 경선할 때 아마 그쪽에 중추적인 그 역할을 하고 또 참여를 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민주당 자당에서도 여러분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 지금 타당인 국힘에서도 지금 이렇게 많이 후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를 좀 불편합니다만은 돌려서 얘기하면은 해볼 만한 지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서로 이제 해볼 만한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후보들 쭉 면면을 들으셨는데 첨언하실 말씀 있으신지? 지금의 과정이 일단 서승우 후보 예비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이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의 뜻이다. 뭐 이런 이제 지역 정가에서 이야기한 윤심. 윤심이다. 근데 이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요즘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좀 썩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수민 당협위원장은 한심이다. 한동훈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누가 유리할 것인가. 서승우 후보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지역에 내려와서 이제 출마하겠다는 게 1월 뭐 중순쯤 아마 이제 기자회견 그 전에 이제 본인이 그 명예퇴직 신청을 했다가 한 달간 기한이 있어갖고 사실은 이제 저는 그 지역에서 좀 뿌리 내리고 지역에서 활동한 분들이 좀 이런 후보로 그 올라가야 지역의 발전에 견인차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주의 정치가 계속 얘기 나오는 것이 이제 중앙에서 어떻게 보면 낙하산처럼 내려오는 꽂혀지는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승우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이제 도청에서 주로 근무를 많이 했더라고요. 뭐 국제통상과장, 뭐 기획관리실장, 또 행정부시장. 그 사이에 이제 중앙에 가서 내려오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활동을 했고.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정고시 무슨 뭐 고시 출신, 변호사 뭐 사법고시 출신 이런 분들만 이제 정치를 한다고 큰 정치를 한다고 내려오는데 행정고시 출신 아니니까. 그 시기에는 이제 사실은 그 당시 때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됐지만 이제 세상이 바뀌고 사회가 변했는데 지역에서 성장하신 분들이 좀 후보군으로 올라가고 거기에서 좀 이렇게 활동을 당선도 되고 해야 지역의 문제를 가장 잘 알죠. 몇 개월 내려와서 뭐 이렇게 보고 살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어찌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 보면 김수민 의원 같은 경우도 청주서 이제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왔고 또 김원일 후보 같은 경우도 운호고등학교 나왔고 뭐 김성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지역에서 특히 청원구에서 기업 활동을 했었고 서승우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이니까 뭐 인사권자가 발령을 내면 거기 가서 근무하면 근무할 수밖에 없는데 행정고시 이후에 충북도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그 활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직책을 맡고서 또 성과가 있었고 또 역대 정부에서 이분이 그 대통령 비서실에 가서 행정관으로다가 이제 비서관 하기 전에 행정관으로다가 박근혜 정부 때라든가 이명박 정부 때도 행정관으로 가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북도의 중요한 자산이다 하는 부분들을 인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서승우 후보가 뭔가 큰일을 낼 것이다 이런 평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청원구에 등판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내에서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그 후보 선출이 될 건데 그 중에 다코스로 떠오르는 후보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우 예비 후보께서 변재일 의원을 지금 대상으로 놓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자당과 타당에서 나와 있는 민주당과 국힘 후보들이 지금 8분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경선 얘기하면 지금 전국에 한 50군데 정도요? 전략공천지. 지금 청주에 3군데 청원하고 서원하고 흥덕 여기는 내리 3번 이상 졌던 지역이기 때문에 전략공천 가능 대상 지역으로 분류가 물론 그렇다고 전부 다 전략공천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가능 대상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청원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후보들 내분의 면면을 보면 여기도 그 당내에서 경선을 좀 통해서 뭔가 좀 경쟁력이 있는 후보로 선출해야지 우리가 5선 변재일 의원을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지금 그 변재일 의원이 꼭 공천을 받는다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전략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이야, 그래요? 반드시 변재일 의원께서 공천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진 않는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변화와 혁신이고 더민주혁신연인가 있죠? 그 전국적으로 그 단체에서도 주장하는 게 뭔가 이제 뭐 50% 현역 의원들 물갈이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당내 혁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대세에 우리 그 공관이 이명백 저긴가요? 공관위원장 고려대학교 교수하시고 이분이 보니까 또 이재명 그 대표를 전에 지지했던 그 인사더라고요. 보니까 저희가 이제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떤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상당히 많이 좌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한 말씀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더혁신 민주당의 더민주 혁신회의에
핵심 인물들도 이번 그 적격 심사에 통과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세 명 뭐 이렇게 나온 것 그러니까 같더라고요. 그 실제 뭐 혁신회의라고 해서 무조건 공천은 따놓은 당상이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민주당 내에 그런 더민주 혁신 같은 그 모임에서 그런 의견이들이 나오니까 변재료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번 공천 받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 당에서는 판단하고 있다는 만약에 그 부분도 이제 사실은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변재일 의원께서 충청권에서는 처음으로 이재명 지지를 하고 나섰던 분이시잖아요. 그렇고 또 이제 뭐 송재봉 그 행정관 경우에는 이제 더혁신 민주회의 더민주 혁신회의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친명이냐 아니냐의 중심이 아니라 여기는 혁신을 과연 누가 더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일 것이고 그리고 경선이 좀 잘 좀 이루어져야 그 힘으로 시너지 효과를 더 발휘하지. 그렇죠. 경선 자체가 잘 안 된다거나 상호 비방으로 간다거나 이렇게 하면 사실은 다된 밥에 재 뿌리는 이런 모양새가 될 수 있어서 저희는 이제 좀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과정에서의 경선을 통해서 당연히 경선에 뭐 당선된 사람들에게 힘을 몰아주고 또 본선에서 당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이번 총선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정권 심판의 저는 선거로 아마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당의 어떻게 보면 구도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어느 당이 더 지금 청원구에서 소위 말해 지지를 받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일 것 같아요. 후보 경쟁력 또한 상당히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당의 그 지금 지지율이 직접적 영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다 충북을 봤을 때 그 청원구에 우리 과연 변재일 의원이 민주당을 대표하는 5선 의원 정도 됐는데 대표적인 정치인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당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청원구의 판세 분석 한번 두 분 모시고 지난주에 이어서 해봤는데 끝내기 한 판으로 시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법기 의원님, 끝내기 한 판. 청원구 마지막으로다가 제가 한자성어 좀 쓰겠습니다. 그 화무 11홍이라는 얘기가 있죠. 붉은 꽃은 열을 가지 않는다. 이제 우리 민주당의 변재료 의원 같은 경우 20년 동안 하셨는데 이제는 이제 후배들한테 좀 양보를 좀 해주시고 새로운 인물이 나와서 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할 수 있게끔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히 우리 국민의힘 그 후보들한테 좀 힘을 실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제 현재 상황, 경선 상황을 이제 보면서 저도 한자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심, 한심, 이심, 전심.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윤심, 한심 간의 경쟁이다. 이심, 전심은 저희 그 민주당 후보들은 이재명 당대표하고 함께 다 같이 하겠다고 이미 마음들 다 원팀으로 가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심, 전심으로 이번에 꼭 승리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심전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탈당해서 나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심전심이 아닌가 보죠, 그럼? 그분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존재감이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저 윤심, 한심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윤심이 한심이었다는 얘기를 시작하는 저는 정리하면 여심인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요즘은 여론조사가 어떻게 있다는 데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니까 여심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뭐 저희가 이제 청주 청원구까지 4개 선거구를 돌면서 분석을 해봤는데 1차 관문 경선 결과는 어떻게 될지 한번 함께 지켜보도록 하죠. 귀한 시간 함께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리얼토크 한판이 펼쳐지게 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리얼토크 한판!